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면서 9월 폭염이 누그러집니다. 제주와 전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주말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금천구 18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고 8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에어컨에서 불이 난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최근 레바논에선 무전기 폭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전면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체코 프라하에 도착해 정상 외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체코 두 정상은 회담에서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꺾이지 않을 것 같던 9월 폭염이 드디어 오늘부터 누그러집니다. 전국적으로 세찬 가을비가 내리면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가을 폭염이 지난 자리, 이젠 가을 폭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제주와 전남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 특보구역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과 제주도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곳에 따라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가을비입니다. 어제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됐던 제주와 전남 지역에 오늘은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일요일인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엔 최대 300mm, 남해안과 제주도 최대 200mm,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대 120mm가 넘는 세찬 가을비가 쏟아집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도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과 함께 이례적인 9월 폭염의 기세도 누그러집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 광주와 대구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던 뜨거운 티베트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기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은 20도 밑으로 낮 기온도 25도 아래로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례적인 가을 폭염이 하루 만에 꺾이고 기온 변화가 심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어젯밤 오후 7시 10분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의 18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8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집 거실에 있던 에어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김 여사를 통해 공천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데 실제 공천은 이 녹취 파일 속 인물의 주장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명태균 씨의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취입니다. 당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공천을 노리던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나한테 그러면서 명 씨는 김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고 다음 날 발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통화 다음 날 김 전 의원은 경남 창원의창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은 명 씨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부부와도 굉장히 친한 것처럼 나에게도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의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네.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김 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거란 걸 김건희 여사로부터 들어 미리 알았단 겁니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면서 당시 공천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명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뉴스토마토 기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역을 대규모 공습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을 선전포고로 여기고 보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무전 호출기 등 통신수단의 동시 폭발 사건 이후 양측의 전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현재 헤즈볼라의 테러 역량과 인프라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30개의 발사대와 테러 인프라를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를 전투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즉각 보복하겠다고 했습니다. تم استهداف من قبل ا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تم استهداف آلاف أجهزة البيجة وتم تفجيرها في وقت واحد.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을 향해 레바논 남부로 진입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헤즈볼라에게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최근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폭발로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연관성을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2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담당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 해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나올 전망인데 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체코 프라하에 도착해 정상외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착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의 체코 순방 첫 일정으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원전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Uzavření dohody o výstavbě jaderných reaktorů, pokud dojde k uzavření rozšířené spolupráce v mnoha dalších sektorech, pak těchto lidí bude ještě výrazně více.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7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성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변수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원전 수출로 수조 원의 손실이 날 거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원전 외에도 첨단 산업과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4대 그룹 총수들도 동행해 세일즈 외교에 나섭니다. 이번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에바 파벨 여사와 함께 프라하성을 방문하고 윤 대통령과 체코 대통령 주재 공식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0일 체코 총리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원전 관련 기업 시찰에 나섭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JTBC 강희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출연하는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빌 게이츠가 여러 유명 인사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논하는 프로그램인데요. Is the system working? In your judgment,
Is it working? What do you think? 가장 화제가 된 건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의 대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잘못된 정보와 음모론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가가는 자신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대했는지 털어놨습니다. And almost every interview I sat in, they said, there was this imagery on the internet that had been doctored. Oh, wow. And they were like, there's this rumor that you're a man. Like, what do you have to say about that? 하지만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But I thought about, what about a kid that's being accused of that would think a public figure like me would feel shame? 자신은 잘못된 정보에 익숙해졌다면서도 소문을 해명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화산 중에 하나인데요. 현지 시간 17일 새빨간 용암이 바위에서 솟아오릅니다. 이 용암이 480m 정도 되는 균열을 따라 표면에서 부글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10m 높이의 용암 분수가 분화구 바닥에서 폭발하고 있고 18헥타르의 용암이 흐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축구장 25개 면적을 합친 것과 비슷한데요.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있는 킬라우에아 화산은 1983년부터 정기적으로 화산이 폭발하는 곳입니다. 15일에 화산이 폭발했지만 일반인의 출입은 금지된 구역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화로 인한 가스가 바람을 타고 퍼지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명한 망토, 날아다니는 빗자루, 빛을 뿜는 지팡이. 영화 해리포터 속의 마법을 현실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영화 속의 신문을 재현한 디스플레이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언자 일보는 해리포터 세계관 속의 신문입니다. 마법 세계를 다룬 영화이니만큼 신문이나 그림 속에 사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한 일본인 X 이용자가 예언자 일보를 고스란히 재현했습니다. 이 제작자는 사실 디지털 피규어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산 디스플레이였는데 해리포터가 떠오른다는 사람이 많아서 만들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얇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건데요. 종이처럼 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손목에 휘감는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진 기술이지만 개인이 직접 원하는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됐습니다. 온라인에선 고도로 발달한 과학은 마법과 구별할 수가 없다. 기술의 발전은 굉장하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예비 부부가 7개월 뒤에 치를 결혼식을 미루려는데 예식장에선 400만 원이 넘는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 약관과는 현장이 완전히 다른 건데 정부가 결혼업체들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30대 정모 씨는 지난 2월 한 호텔 예식장을 계약했습니다. 결혼식을 1년 앞뒀을 때입니다. 계약금으로 410만 원을 냈습니다. 하도 요즘에 웨딩홀이 빨리 마감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당일 혜택이 너무 좋아요. 막 2천만 원씩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난 7월 건강 문제로 결혼식을 미뤄야 했고 예식장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은 계약금을 다시 내주지 않았습니다. 14일 안에 취소한 경우에만 돌려준다는 계약서 내용이 근거였습니다. 1년 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할 텐데 당연히 2주 안에 그 날짜가 바뀔 리는 사실상 거의 없겠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약관에는 5개월 전까진 돌려줘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측은 이 약관이 일반적 기준이라며 내용 증명까지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약관을 만들고 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직권조사도 하고 또 표준 약관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내용으로 약관 내용을 구성하는 그런 작업도 내년 1분기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현실에서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권고 사항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답을 내려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식장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계약금을 모두 주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전직 해군 대령이 현역 시절 부하들에게 자신의 부인과 90번 넘게 휴일마다 골프를 치라고 강요했습니다. 현역만 이용할 수 있는 군 골프장 때문입니다. 부하들을 협박해 고가의 선물과 금품을 뜯어낸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022년 9월 해군본부 차장이던 A씨가 부하 장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공휴일을 앞두고 선수가 없을 듯하니 이틀 다 시간을 비우고 대기하라고 합니다. 부하 장교가 저도 바쁘긴 하다며 애둘러 거절하자 죽고 싶냐고 답합니다. 아들 생일이라 골프 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부하 장교의 말에도 A씨는 아들 생일이랑 골프 치는 게 무슨 상관이냐며 참석을 강요했습니다. 군 골프장을 예약하려면 현역 군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주말 골프에 후배들을 동원한 겁니다. 이렇게 부하 장교 6명이 번갈아가며 동원된 횟수만 90차례에 이릅니다. 주말 골프를 마치고 한 식사 비용을 평일에 업무 추진비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300만 원이 넘는 해군 예산을 엉뚱하게 썼습니다. 후배 장교들에게 선물과 현금도 뜯어냈습니다.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며 100만 원이 넘는 구두를 받아냈고 수년 전 자신이 추천한 주식이 올랐다는 이유로 50만 원이 넘는 운동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집무실에 수족관을 둬야 한다며 부대원들에게 현금 36만 원을 걷어가기도 했습니다. 부하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모두 239만 원에 달했습니다. 대령 직급으로 전역했던 A씨는 군무원 신분으로 다시 보급 창장에 임명돼 지난달 말 직위 해제되기 전까지 현역으로 활동했습니다. 해군은 현재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징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군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기업 고려아연을 두고 국부 유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사모펀드까지 끼어들면서 국가기관 산업이 중국에 넘어갈 거라는 논란이 커진 겁니다. 정치권까지 가세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혜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영풍그룹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1974년 고 장병희, 최기호 창업주가 함께 세운 회사입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두 집안의 동업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건 창업자 3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취임한 2년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최근 영풍 계열 경영을 맡은 장 씨 일가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습니다. 현재 장 씨 일가 고려아연 지분은 33% 정도로 최 씨 일가 우호 지분엔 살짝 못 미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최대 2조 원을 투입해 지분 약 14%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려아연 생산시설이 있는 울산에선 정치권까지 나섰습니다. 중국계 자본이 대거 유입된 MBK로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고려아연이 중국계 기업에 팔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국부 유출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MBK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무슨 수로 한국의 기관 산업을 중국에 팔고 여기서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10년 길게 보고요. 오랫동안 투자할 것이고요. 또 최 회장 취임 직후부터 회사 재무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악의적이고 허황된 의혹 제기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개 매수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 판도가 갈릴 전망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유럽 축구에 엘 클라시코가 있다면 한국 프로야구에는 엘 롯라시코가 있습니다. LG와 롯데가 만나기만 하면 치열한 승부가 벌어져서 붙은 이름인데요. LG가 이틀 연속 롯데를 제압하고 3위 굳히기에 돌입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올 시즌 마지막 엘롯라시코. 양 팀은 최후의 맞대결까지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1회부터 문보경의 적시타로 앞서 나가는 LG.
2회에는 박혜민의 솔로 홈런이 터지며 한 점을 더 달아났는데요. 롯데도 곧바로 정보훈의 중전 안타로 한 점을 만회합니다. 5회 LG가 홍창기의 홈런으로 다시 한 점을 추가하자 롯데도 이어진 공격에서 레이에스의 2루타로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6회 박동원의 좌중간 홈런이 터지며 다시 2점 차로 달아나는 LG. 하지만 롯데도 윤동희가 투런 홈런으로 응수하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승부의 추가 기울어진 건 7회. 롯데 선발 박세웅이 내려가자 김현수와 오스틴이 나란히 2루타를 터뜨리며 2점을 뽑았는데요. 9회에도 오스틴의 적시타로 한 점을 더한 LG가 결국 7대4 승리를 거뒀습니다. 임준영에 이어 LG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한 최원태가 5와 3분의 1이닝 동안 4실점했지만 타선의 도움으로 시즌 9승째를 챙겼는데요. 홍창기가 홈런 포함 5타수 5안타, 오스틴이 5타수 4안타로 맹활약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일단 오늘 중요한 경기였는데 또 5번을 출루하면서 팀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또 아직 순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또 몇 게임 안 남았으니까 또 최대한 많이 이길 수 있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올해도 치열했던 양 팀의 맞대결에서는 LG가 롯데에 11승 5패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롯데를 제압한 LG는 4위 두산과 2경기 차를 유지하며 3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이례적인 가을 폭염이 누그러집니다.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에 최대 300mm, 제주 250mm,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와 전남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